1457년 10월 24일 밤, 영월 청령포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그 안에 17살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곧 세조가 보낸 한 사람이 작은 함을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그 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약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이 이제 독약을 마셔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은 사약을 손에 들었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달은 밝았고 남한강 물소리가 들렸으며 물은 밤낮으로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자신의 시간만 여기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단종, 아니 이미 왕의 이름을 빼앗긴 노산군이었습니다. 5해 전만 해도 그는 조선의 왕, 백성들이 그를 주상전하라 불렀고 신하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도, 왕세자도, 왕족도 아닌 그저 유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소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바로 그의 숙부, 수양대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친척을 배신하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숙부가 조카를 죽인 것입니다. 그날 밤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문종? 아니면 자신을 지키려다 죽어간 충신들? 아니면 자신을 배신한 숙부 수양대군을 원망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7살 소년이 그날 밤 마신 사약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7살의 사약을 받은 한 소년의 이야기를 조선 역사상 가장 비운의 왕, 단종의 일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441년 7월 23일, 조선 창덕궁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왕세자빈 권씨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홍희,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이었고 아버지는 왕세자였습니다. 아기는 울음소리가 우렁찼고 몸이 건강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왕세자도 기뻐했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탄탄하게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기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어린 홍희는 총명했습니다. 그를 빨리 깨우쳤고 예의도 바르게 배웠습니다. 세종대왕과 왕세자는 손자와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1445년 홍희가 4살 되던 해에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위에 올라 문종이 되었고 홍희는 자동으로 왕세 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문종은 홍희를 정식으로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5살 어린 나이였지만 조선의 차기 왕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입니다. 문종은 아들을 무척 사랑했고 어디를 가든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정사를 볼 때도 옆에 앉혀놓고 보여주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아들에게 왕의 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홍희는 아버지를 존경하였으며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0년 문종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등에 종기가 났는데 그것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종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불과 2년 3개월의 재위기간이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나이 39살이었습니다. 홍희는 12살이었고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홀로 남겨진 소녀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1452년 5월 12살 소년이 조선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묘호는 단종. 하지만 그때는 아직 단종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저 어린 왕, 주상전하로 불렸습니다. 조정은 어수선했습니다. 왕이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12살 소년이 과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 주변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실 안에 단종의 숙부들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 그는 단종의 큰아버지이자 문종의 동생이었습니다. 야심이 큰 사람이었고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어린 조카가 왕위에 앉은 것을 보며 수양대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어린아이보다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위협하는 적이 바로 숙부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경복궁. 갑자기 함성이 들렸고 무장한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칼을 든 군사들이 대신들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계유정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명분은 황보인, 김종서 등이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권력이었습니다. 어린 왕 단종 곁에서 정사를 돌보던 대신들이 거슬렸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문종이 아들을 부탁한 충신이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의 집에 자객이 쳐들어왔습니다. 김종서는 77살 노인이었습니다. 이미 은퇴해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게는 그마저 위협이었습니다. 자객들이 김종서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쇠를 자르는 도구로 머리를 내리쳐 죽였습니다. 충신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황보인, 조극관, 이양 등 대신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중신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궁궐 안에 있던 12살 단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던 대신들이 하나하나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살 어린 왕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수양대군은 정난 공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조정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왕은 이름일 뿐이며 실권은 모두 수양대군에게 있었습니다. 단종은 매일 조회에 나가 신하들의 아뢰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모두 수양대군이 내렸습니다. 단종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받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선위라고 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요라는 것을. 단종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자신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단종은 왕위를 내놓았고 그의 나이 14살이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랐고 그의 묘호는 세조,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영옥상으로는 여전히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창덕궁 한쪽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감시하였고
혹시라도 복위운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456년 6월 사륙신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신하가 모의를 꾸몄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에 발각되었습니다. 밀고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6명의 충신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하였고 국문장에서 직접 고문을 지켜봤습니다. 성산문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문 중에도 세조에게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역적이라고 외쳤습니다. 세조는 분노하였고 더욱 가혹하게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사륙신은 끝까지 절개를 지켰습니다. 결국 6명 모두 능지처참 당했습니다. 능지처참은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지를 하나씩 찢어져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저잣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사륙신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다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삼족멸문, 부모, 형제, 자식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노비로 팔렸습니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과 그 가족들이 비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종 자신의 운명도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륙신 사건 이후 세조는 결심했습니다. 단종을 더 이상 상황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복위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456년 6월 세조는 단종을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도 아니고 상왕도 아니며 심지어 왕족도 아닌 평민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산군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이제 단종은 완전히 왕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종을 멀리 유배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영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16살 단종은 영월로 떠나야 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왕으로 자랐던 소년이 이제 유배인이 되어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단종은 말을 타고 영월로 향했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호위했습니다. 아니, 호위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단종은 말없이 길을 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볼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잃었는데 말입니다. 며칠 후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이 머물 곳은 청령포라는 곳이었습니다. 남한강이 휘돌아 흐르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육지와 이어지는 한 면에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천연 감옥이었죠. 그곳에 초라한 초가집 한 채. 단종은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전각에서 살던 소년이 이제 초가집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청령포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늦가을이었기에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초가집은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평민보다도 못한 대우였습니다. 단종은 홀로 있었고 곁에는 감시하는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웠으나 호롱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단종은 그 불빛 앞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문종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죽어간 사육신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숙부 세조를 원망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종은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청영포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눈이 내렸고 강물은 얼었습니다. 바람은 뼈를 깎는 듯 차가웠습니다. 단종은 그 추위 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영월관하에서 관찰사나 군수가 찾아왔지만 그들은 단종을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세조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종을 친절하게 대하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인을 대하듯 냉대하였습니다. 단종은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1457년 10월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성대군 사건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세조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단종 복위를 계획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단종을 제거할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세조는 신하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노상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부분의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원하는 답을 말입니다. 결국 한 신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상군을 사사해야 한다고 아뢰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월로 사약을 보내라고. 어린 조카에게 죽음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457년 10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시작된 그날 밤 말입니다. 1457년 단종이 사약을 마신 후 그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종의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조의 명령으로 시신을 거두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방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며칠 후 영월 호장 어문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조의 명령을 어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집 뒷산에 몰래 묻어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자신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문도는 차마 왕의 시신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종은 영월 땅에 묻혔습니다. 화려한 왕릉이 아니라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소년이 평민보다 못한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사에는 세조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단종의 원기가 나타나 세조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조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사찰에 많은 돈을 시주했습니다. 죄를 씻으려는 시도였을까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1468년에 승하했습니다. 단종을 죽인 지 11년 후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단종의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위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예종의 아들은 너무 어려서 세조의 둘째 아들 자산군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정통성도 의심받았습니다. 세조 자체가 찬탈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죽음은 조선 왕조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하들은 배웠습니다. 힘이 곧 정의라는 것을. 왕위는 정통성이 아니라 무력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훗날 연산군을 폐위시킨 중종반정,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이 모두 세조의 선례를 따른 것입니다.
단종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 전체의 비극이었습니다. 왕위는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힘만 있으면 누구든 왕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종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단종은 나약한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운한 희생자였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단종이 불운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단종은 22살에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면 충분히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종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또한 순수했습니다. 권력에 욕심이 없었고 숙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수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세계는 순수한 사람이 살아남기에는 너무 잔혹했습니다. 단종을 위해 목숨 바친 사륙신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들은 충신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능지처참이라는 끔찍한 형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충절은 후대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죽음은 무의미했습니다. 단종은 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빨리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륙신의 희생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투쟁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충성과 의리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단종과 사륙신에게는 그 힘이 없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200년이 흘렀습니다. 1668년 숙종이 왕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숙종은 단종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복관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을 벗기고 다시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묘호를 단종이라 하고 능을 장능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영월의 초라한 무덤이 왕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죽은 지 211년 만에 단종은 비로소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단종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그를 위해 목숨 바친 사육신들도 죽었습니다. 복권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역사는 단종을 기억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가장 불운한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날 영월에 가면 장릉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속에 자리한 단종의 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단종을 추모합니다. 청령포도 남아 있습니다.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그곳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17살에 죽은 소년 왕의 비극을 기억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권력의 무서움. 권력을 위해서는 친척도 배신하고 조카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함의 위험성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너무 순수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불운입니다. 잘못된 시대에 태어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비극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종은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운했을 뿐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오래 살았더라면, 만약 숙부가 욕심이 없었더라면 단종은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밤, 영월 청령포에서 17살 소년이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종. 조선의 왕이었으나 왕으로 죽지 못한 비운의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단종의 비극을 기억하며 우리는 권력의 무서움과 인간의 욕심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